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배국생의 저는 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사회를 잘 봤어요? 잘못 봤어요? 잘 보셨어요. 그럼 제가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네,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즉흥적으로 저는 그걸 보고 같이 감동을 해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비즈니스예요? 리더십이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가두리 양식하고 계시는 거 아니신가요?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의 천하를 생각하고 계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복 그 자체는 좋은데 비즈니스 쪽으로 봤을 때 내 안에서만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신부는 누구죠? 라고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대한민국 사람, 그 다음에 우린 배국생 가족이지요. 네. 이 두 개가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람이 무엇이 없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잘생겼는데 무엇이 없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소속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체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이 피할 수 있나요? 이게 다음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적 구조, 사회적 동물이 이게 체계 속에서 소속되어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 없으면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명을 받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수명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명을 받는 자가 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가족으로 한번 와볼까요? 가족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랑을 주겠죠.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구박을 받았어요. 그 뭐를 하죠? 여기 주부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시집살이 많이 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만 오셨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 했던 어머니가 새로 온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죠? 구박하죠. 낳고 낳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문화 속에는 아직 그래요. 근데 어떤 훌륭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서 그것을 나는 구박을 받았더라도 내 며느리에게는 사랑을 하겠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도 환경이 되어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자, 똑같으죠? 명을 받은 자만이 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가족으로 들어와 보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구박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구박의 집안이 되어지고 그렇더란 얘기죠. 공감하신가요? 네. 다른 분 공감 안 하시고 전부 행복한 가정에서 오셨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자만이 복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신분이 한국 사람이며 배국생 가족이며 무엇을 하자고 할까요? 아침에 사회자가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저는 가두리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해요. 가두리. 우리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죠. 가두리 자체는 한정적 범위를 의미하죠. 그 그물 안에서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물 밖에는 무엇이 있죠?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기만의 해석과 판단으로 해서 그 밖에 있는 것을 자칫 망각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전달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부모가 되자고요. 지금서부터. 내가 스폰서이니까 부모가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많이 골치 아파요. 자, 엄부는 효자를 낳는다고 했어요. 근데 가두리로 내 자식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의 그 환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망망대해의 큰 바다에 엄청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놓아야 해요. 놓고 부모, 또 부모가 있겠죠. 최고의 부모는 누군가요? 조직체계 속에서 우리 회장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나만이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난 누구로부터 여기 왔잖아요. 그분의 전숙되어져 있는 그분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내 파트너, 내 자식에게 전수되어지는 환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가재는 개를 낳지 않습니다. 맞나요? 절대 낳지 않아요. 개는 가재 편일 수는 있겠지만 가재는 절대로 개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일색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으나 허되 나름대로 문화가 이 정도 되어지면 5년, 7년이 되어지면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김석표님 산하로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긴 엄청난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 어젠가 누구에게 대화를 좀 했는데요. 저는 백두산 같은 것을 몇 개를 넘었어요. 왜? 역사의 증인일 뿐이고 그 산을 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산을 넘어갈 때 아픔이, 고욕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산이다 이거죠. 여러분 산으로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볍게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까지는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건 제가 나라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고리타분할 수 있겠어요? 고리타분할 수 있겠지만 좀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요건 스승사자인데 요건 나는 어느 학교에 나왔는가, 내가 올바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요건 가정으로 전 해석을 했어요. 가정. 네 집 자식인가?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안씨, 홍씨 자식이었는데 그 집안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선조가 무슨 벼슬을 했어? 우리 선조가 양반집이야 라는 것이 자랑 삼고 있지 않나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축은 즉 무엇이냐는 얘기죠. 아니, 이건 잘못 썼어요. 예죠. 우리 시스템 쪽에서 가장 기본이 뭐가 될까요? 출근입니다. 부정하신가요? 부정하시는 분만 옆으로 흔드세요. 그리고 긍정하시는 분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출근. 보고가 왜 필요하죠? 보고가.
출근, 보고, 그 다음에 뭔지 잊어버렸어요. 보고에 일지가 들어가니까 예입니다. 우리 회장님을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회장님, 왜 그따구로 하셔? 말 한마디만 하면 초토화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제되어져서 그렇더라도 속이 터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장님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 부회장님은 역사를 새고 새로 쓰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누가 들을까요? 라는 얘기거든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듣는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문화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가치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문화가 역사로 하나씩 쌓여간다는 얘기죠. 이게 됐을 때 혹시라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는 있으나 하되 팀이 여러 팀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팀은 딱 보면 가드리 양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일시적으로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로 봐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내 부모를 내 김씨자손이라고 그러면 내 부모의 그 험을 하면서 내 자식이 육성되어지기를 바란다는,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자체는 모순이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장님 말씀할 때 100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저는 감히 말을 하지만 제 정확한 신분 자체는 유통인입니다. 저는 유통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마음속으로 아멘이나 나미압을 탑을 하세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옥생만이 유일하게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얘기거든요. 유일하게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맨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자빠지잖아요. 맞나요? 어디다가 빌릴까요? 어디다 대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리더가, 회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계산된 것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시절이 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겠으나 배국생은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초점을 집중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설왕설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됐을 때 롬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이 시간은 짧다, 길지 않다.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람이 뭘 원자, 생각 여자예요. 려자예요.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없으면, 마음속에 없으면 이 얘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인무 원녀 필류 근우라. 사람이 마음속에 그것이, 내 안의 행복이, 내 안에 준비된 것이 먼 곳을 보지 못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려고 한다면,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근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심도 내 안에 있는 거 맞나요? 행복도 내 안에 있는 거 맞나요? 내가 배국생에 와 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역사요. 내가 신분이 현재 돈 많이 있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올바를진데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내가 남에게 거짓말이나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사람이 내 안에 위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못났던 잘났던. 그렇게 됐을 때 또 멀리 보는 생각을 담아내야 돼요. 지금 근심,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분명히 지나가리라. 안 지나간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문 앞에서 심장이 솟아오릅니다. 심장이 솟아올라서 어려움이 만나져요. 여유를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근심이 생겨서 근심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 붙는다는 얘기죠. 하루, 1시간, 순간의 눈빛, 목소리. 우리는 자긍심과 배국생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가 배양을 하고, 입으로는 오늘부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긍정할 긍자고요. 이게 정할 정자예요. 그칠 지자에다 달월 자거든요. 달처럼 은은하게. 내가 정한, 내 운명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긍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합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긍정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있습니다. 나는 긍정인데 당신은 부정적이야 라는 얘기를 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과감하게 침묵해야 되고,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이 회사의 문화가 이제 점프할 수 있는 환경이 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점프할 때 나도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저도 자제되어져야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긍정의 날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